이번 38번째 편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과 이를 한 번 더 비튼 위그너의 친구 역설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슈레딩거는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파동함수가 실제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이며 고양이 역설을 통하여 원자와 같은 미시 세계가 거시적인 고양이와 파동함수의 중첩으로 연결되면 산 고양이와 죽은 고양이가 공존하는 상태로 표현되고 관찰에 의하여 파동함수가 붕괴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남을 나타냅니다. 위그너는 고양이 역설을 더 확장하여 양자 이론에서 관찰자의 의식이 파동함수 붕괴에 작용하고 관찰자의 의식에 따라 관찰이 달라져 절대적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기술하게 됩니다. 슈레딩거는 미발표 노트에 의하면 1932년과 33년 사이에 아인슈타인이 원거리 유령작용이라 부른 현상에 대하여 수학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유대계는 아니었지만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자 그해 11월 베를린 대학을 떠나 옥스포드의 특별연구원으로 이주합니다. 옥스포드에 도착해서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게 되고 그의 기초파동역학은 명강의로 정평이 났지만 보수적인 옥스포드 생활에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가운데 EPR 논문을 보게 되고 아인슈타인에게 축하 편지를 보내면서 역시 베를린 대학을 떠난 아인슈타인과 서신 교류를 하게 됩니다. 슈레딩거는 EPR 논문에서 아인슈타인의 의도와 다르게 잘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양자 이론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신을 교환합니다. 교환한 서신에서 슈레딩거는 EPR 논문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두 입자가 상호작용 후 떨어진 상태를 묘사하기 위하여 얽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10월에 출판된 분리된 시스템 사이의 확률관계의 논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얽힘을 고전역학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강요하는 것으로 양자역학에서의 특징적 현상이라고 서술합니다. 코펜하겐 쪽에서도 양자이론 해석의 세부적 부분에 들어가면 학자들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듯이 슈레딩거와 아인슈타인의 생각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슈레딩거는 파동과 파동묶음 그리고 이들의 중첩 등의 물리적 실체가 파동함수에 통계적으로 반영되어 있기에 파동함수는 실제를 표현한다고 생각한 반면 아인슈타인은 EPR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파동함수는 실제에 대한 완전한 서술이 아니고 시스템의 통계적 확률만 알려줄 뿐이라는 겁니다. 지난 37편에서 설명한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화약통 문제는 파동함수에 대한 슈레딩거의 의견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폭발한 상태와 폭발하지 않은 상태를 하나의 파동함수에 포함하는 것은 완전히 상반된 존재와 비존재를 하나로 표현한 것이라 파동함수가 실제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였던 것입니다. 여름 내내 여러 차례의 서신 교환을 통하여 의견을 주고받은 후 8월 말 서신에서 슈레딩거는 파동함수가 실체를 직접적으로 서술한다는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슈레딩거가 회신한 서신에서 아인슈타인의 화약통 사고 실험을 개선한 현재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알려진 사고 실험의 형태를 처음 서술합니다. 슈레딩거는 독일 학술지 자연과학 11월과 12월 사이에 3부로 발표한 논문에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 불리는 역설을 정말 웃기는 상황이라면서 기술합니다.
철판으로 만든 상자 속에 고양이 한 마리를 가두는데 고양이가 직접 접촉하지 못하지만 매우 끔찍한 장비를 같이 넣어둔다. 장비는 1시간에 한 개의 원자가 50%의 비율로 붕괴하는 소량의 방사성 물질과 붕괴를 측정할 수 있는 가이거 계수기가 들어있고, 계수기는 붕괴를 측정하면 떨어지는 망치에 연결되고, 떨어진 망치는 독가스인 시아노아수소를 가진 플라스크를 깰 수 있다. 1시간이 지난 후 원자가 붕괴하였으면 독가스가 나와서 고양이는 죽게 되고, 붕괴하지 않았으면 고양이는 살아있게 되는데, 전체 시스템을 나타내는 파동함수에는 산 고양이와 죽은 고양이가 반반의 확률로 동시에 나타내게 된다. 소량의 방사성 물질의 원자 수준에서의 비결정성은 고양이와 같은 거시적 물체의 비결정성으로 옮겨가고, 관찰에 의하여 해결되는 전형적인 예로서 실제를 표현한다는 흐릿한 모형을 순진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양이 예가 불명확하거나 모순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흔들리거나 초점이 안 맞은 사진과 구름 또는 짙은 안개의 스냅 사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서술에서 마지막 문장이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자 이론은 아인슈타인에게 초점이 안 맞은 부족한 사진이고, 보어에게는 짙은 안개 자체가 실제이고 그것을 나타낸 사진이라는 의미입니다. 슈레딩거는 고양이 역설을 통하여 코펜하겐 해석을 반박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기에 이 예에 대한 코펜하겐 쪽의 대답을 듣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보어의 EPR 반박 논문이 발표되어 이를 본 슈레딩거는 보어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에서 보어의 반박 논문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님을 솔직하게 서술합니다. 보어는 관측 장비를 항상 고전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슈레딩거는 실험 장치의 지속적인 발전은 고전적 관점을 극복하여 측정 대상과 측정 장비가 중첩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합니다. 고양이의 역설은 방사성 원자부터 계수기, 망치, 독가스, 고양이가 중첩된 상태로 파동함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보어는 어떤 기계장치든 측정 용도로 사용하는 한 양자역학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간단하게 회신합니다. 고양이의 역설도 관측 도구를 고전적 관점으로 간주하면 양자적 물체와 중첩 상태에 놓일 수 없기 때문에 고양이 역설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측정 장비가 아무리 거시적이라고 해도 분자와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자역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코펜하겐 해석에서의 문제는 파동함수가 고양이를 관찰하는 순간 붕괴하는 과정의 설명은 불가능하고, 단지 파동함수는 관찰 순간 붕괴한다는 가정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초 위그너는 고양이 역설을 조금 비틀어서 위그너의 친구로 불리는 파동함수의 붕괴 과정에 인간의 의식이 작용한다는 가설을 포함한 역설을 제안합니다. 위그너는 고양이 상자와 함께 친구에게 부탁하여 같이 실험실 안에 가둡니다. 실험이 시작된 1시간 후 친구는 고양이의 상태를 관찰하게 됩니다.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친구가 고양이를 관찰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되어 산 또는 죽은 고양이를 관찰하게 되고 파동함수는 붕괴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험실 밖에 있는 위그너는
친구가 관찰하는 순간을 나타내는 파동함수를 친구가 살아있는 고양이를 관찰하는 상태와 죽은 고양이를 관찰하는 상태의 중첩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후에 위그너는 친구에게 고양이의 상태가 어떠한지 물어봅니다. 위그너는 친구로부터 고양이가 살았는지 또는 죽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답을 듣는 순간 중첩된 파동함수가 한 상태로 붕괴하게 됩니다. 위그너는 자신에게 특별한 관찰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될 이유가 없고 친구의 관찰과 동등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는 역설적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관찰에 의하여 파동함수가 붕괴하는 것은 관찰자의 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위그너의 친구는 더 나아가는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그너와 실험실은 빌딩 안에 갇혀 있고 빌딩 밖에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위그너가 어떤 결과를 알았는지 물어봐야 어느 쪽인지를 알게 되고 그 순간 위그너와 위그너 친구 그리고 고양이의 중첩된 파동함수가 붕괴하게 됩니다. 이렇게 끝없이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그너의 친구 역설은 프린스턴에서 가르친 제자인 에버렛이 다중세계 해석을 처음 제안하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의 서문에서 재미있고 가상적인 상황이라며 처음 서술하는데 위그너가 발표하기 5년 전쯤이었습니다. 아마도 위그너와 에버렛이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공유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에버렛은 논문에서 관찰자의 의식에 의한 파동함수의 붕괴로 서술하지 않고 서로 다른 관찰 결과는 서로 다른 닫혀진 세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계의 상태들은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갈라지는데 상태 간의 상호작용은 전혀 없다는 것으로 위그너의 친구와 같이 역설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중세계 해석은 발표 초기에는 이단으로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최근에 와서 양자이론의 해석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위그너의 친구는 현재까지 주목받는 역설이지만 펜로즈는 관찰자의 인지 상태가 고양이의 상태와 얽힘에 있기 때문에 역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위그너의 친구는 최근 고양이 대신 광자를 사용한 실험에서 실제로 관찰되었습니다. 위그너의 친구가 실험적으로 관찰되었다는 의미는 관찰자의 의식에 따라 관찰이 달라지는 것으로 절대적인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의 양자이론의 문제점 지적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슈레딩거는 더 이상 양자이론에 대하여 연구 논문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노력은 수문변수 이론이라는 용어로 알려지고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양자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슈레딩거는 원자와 같은 미시세계와 고양이와 같은 거시세계를 파동함수로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삶과 죽음의 공존과 같은 반실제적인 상황과 관찰에 의한 파동함수 붕괴를 고양이 역설로 나타내고 이 역설을 통하여 보호가 주장하는 관측 장비의 독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중첩되는 파동함수로 같이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그너는 고양이 역설을 한 번 더 비틀어 위그너의 친구 역설을 통하여 파동함수 붕괴에 관찰자의 의식이 작용하며 양자이론에서 절대적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아인슈타인에 의하여 제기되고
후속 연구가 진행되면서 양자 이론 발전에 기여하는 숨은 변수 이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